오래 사용하신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최신 기종 못지않게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설정법을 알고 계셔서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새 폰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이 훨씬 길어질 거예요. 실제로 3년 동안 사용하신 저희 어머니 폰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찍어서 올렸으니 천천히 따라하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처음 구입하셨을 당시에는 반응 속도가 정말 만족스러우셨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작이 둔해지고 멈춤 현상이 자주 생겨서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기기 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평소보다 느리게 실행된다. 두 번째, 화면이 이동할 때 매끄럽지 못하고 버벅된다. 세 번째, 잠깐만 사용해도 기기가 뜨거워진다. 네 번째, 배터리가 하루의 절반도 지속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충전 시간이 이전보다 확연히 길어졌다. 이런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 10분만 꼭 보세요.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시니어분들께서 이런 증상을 많이 겪으세요. 비싼 돈 들여서 폰 바꾸기 전에 이 설정 5가지만 바꿔보세요. 정말 간단한데요. 놀라울 만큼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놀라운 보너스 팁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혜롭게 채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먼저 가장 쉽고 효과 좋은 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디바이스 케어라는 기능입니다. 이건 삼성 갤럭시 폰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기능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기기 성능이 저하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임시 파일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프로그램 구동을 방해하고 전력 소모량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죠. 바로 이런 이유로 정기적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휴대폰 내부를 완전히 대청소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적된 찌꺼기 파일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작업 공간까지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보통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설정 앱이 찾기 어려우시면 앱 화면 아래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검색하셔도 되세요. 설정을 열면 중간쯤에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웃는 이모티콘 아래에 그 밑에 보면 지금 최적화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어요. 바로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폰이 알아서 정리를 시작합니다. 최적화 중이라고 나오다가 최적화됨이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완료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안 쓰는 앱들이 뒤에서 돌아가는 걸 정리해주고 쓸데없는 파일들도 지워주고 메모리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 작업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집 청소하듯이 폰도 가끔 청소해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더 놀라운 설정이 아직 4개나 더 남았으니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이동이 훨씬 쾌적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거나 메뉴를 이동할 때 끊기는 현상으로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래픽 연출 기능입니다. 이 효과 때문에 폰이 더 느려지거든요. 특히 조금 오래된 폰일수록 더 그래요.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화면 전환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아래로 내리다 보면 중간에서 더 아래쪽에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시각 보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항목 중에 애니메이션 삭제 또는 애니메이션 줄이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버튼 색이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켜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전환될 때 훨씬 빨라져요. 이 기능은 화면 속도 전환이 빨라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스마트폰 전체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들도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저장 공간 정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 속에 채우고 있는 쓰레기 파일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쁜 일상으로 사진이나 영상 파일, 각종 문서들 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평소에 꾸준히 삭제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파일들이 단순히 저장 용량만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쌓여있는 파일이 많을수록 앱 실행이 느려지고 배터리도 더 빨리 닳게 됩니다. 파일들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파일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정리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전원 지속 시간도 상당히 연장되며 전체적인 사용 환경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마치 새로 구입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것도 차근차근 해보세요. 아까 했던 설정 앱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배터리, 저장 공간, 메모리, 보안 이렇게 4개 항목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저장 공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폰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여줘요. 그 밑에 보면 중복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같은 사진이나 파일이 여러 개씩 저장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동일한 사진이 여러 차례 저장된 중복 파일들입니다. 같은 사진을 다운로드 폴더, 갤러리, 카카오톡 저장 폴더에 각각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복 저장되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이면서도 용량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희 어머님 폰엔 중복 파일이 181개나 있네요. 정말 많죠? 중복돼 있는 걸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삭제하셔도 되고 화면의 왼쪽 위에 전체를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됩니다. 같은 사진이 2장이 저장되어 있다면 1장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중복 파일 밑에 용량이 큰 파일을 눌러주세요. 용량이 큰 동영상이나 파일들이 나올 텐데 오래되어서 필요 없거나 안 쓰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 폰에는 대용량 파일이 1500개가 넘게 있고 용량을 230기가나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휴지통을 비우는 거예요. 문서나 사진을 삭제한다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금 삭제했던 사진이나 파일들 또는 전에 삭제했던 파일들이 휴지통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지통에서도 삭제를 해야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휴지통이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시면 내 파일, 갤러리 등의 항목이 나와요.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삭제된 파일들이 나오고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하면 비우기라고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문서나 사진을 실수로 잘못 삭제하였다면 휴지통에서 30일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복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스마트폰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배터리도 예전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설명 끝까지 들으시고 잘 따라 해보세요. 요즘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하나로도 저장 공간이 꽉 찰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카카오톡을 오래 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임시 파일들이 쌓여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 파일들이 폰에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일들이 너무 많이 쌓이면 폰이 느려지고 저장 공간도 부족해져요. 사진이나 파일도 많이 저장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핵심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채팅방에서 단순히 열어본 이미지와 동영상들이 모두 카카오톡 앱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동 저장 파일들을 방치하면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면 막혔던 성능이 해소되면서 마치 새로 구입한 기기처럼 원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니어분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와 임시 데이터 삭제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우선 임시 데이터 삭제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캐시에 임시 저장된 기타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리합니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속하겠습니까?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임시로 저장된 파일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채팅방의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훨씬 중요한 건 채팅방 저장 관리예요. 화면을 보시면 임시 데이터는 2기가 정도고 채팅방 저장 관리는 28기가라고 나오잖아요. 10배가 넘는 용량이에요. 여러분들의 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채팅방 안에 쌓인 사진과 영상들을 한 번에 싹 삭제해 주기 때문에 꼭 보관해야 할 파일이 있으시면 설정 전에 미리 저장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디어 데이터 모두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지만 잘 보지 않는 채팅방별로 개별적으로 들어가셔서 미디어 데이터 모두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배터리 보호 설정이에요. 이건 폰 속도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까지 늘려주는 정말 중요한 설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밤에 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주무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배터리한테는 좋지 않아요. 100%까지 충전된 다음에도 계속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것도 해보세요. 디바이스 케어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배터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배터리 상태가 나오는데 밑으로 스크롤해 보시면 배터리 보호라는 메뉴가 있어요. 기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선 배터리 보호라는 메뉴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다면 클릭하셔서 파란색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배터리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럼 기본, 최적화, 최대 이렇게 3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최적화를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은 수면 중에는 80%까지만 충전해두고 기상 직전에 자동으로 100%까지 충전해주는 똑똑한 방식입니다. 밤새 과충전되지 않도록 막아줘서 배터리 수명을 확실하게 늘려줍니다. 기상 직전인 걸 어떻게 아냐고요? 휴대전화 사용 패턴을 기억해서 자동으로 충전을 해줍니다. 혹시 구형기기라 최적이란 메뉴가 없으면 최대 85%까지만 충전이 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배터리를 더 오래 쓰는 방법인데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껐다 켰다 해주셔도 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앱에서 돋보기 클릭하셔서 위치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위치 서비스 설정이 나올 거예요. 이걸 평상시에는 꺼두시고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쓸 때만 켜주세요. GPS가 계속 켜져 있으면 24시간 위치 신호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세 떨어져요. 필요할 때만 켜서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설정을 바꾸면 폰이 고장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설정들은 삼성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에요.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카카오톡 임시 파일을 지우면 대화 내용이 사라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임시로 저장된 파일들만 지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설정을 바꿨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원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해도 여전히 느리면 어떻게 하나요? 폰이 너무 오래됐거나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가 어머니 폰을 이렇게 설정해 드린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께서 며칠 후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폰이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네 친구분들 폰도 어머니께서 직접 설정을 바꿔주셨대요. 다들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설정 몇 개 바꾼 것만으로도 몇십만 원을 아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만 따라하시면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새 스마트폰 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폰을 새 것처럼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미리 관리해 주시면 쾌적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켜주시면 좋은 정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계속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더 친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엄마 아빠도 이제 폰 잘 쓰신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처럼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